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3년 3회차 전기 산업기사 자기학 문제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두 평행 왕복도선 사이에 도선 외부의 자기 인덕턴스는 몇 헬리퍼메타인가 그랬어요. 자, 인덕턴스 구하는 식이 있는데, 자, 왕복을 알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아실 게 뭐냐면 동축 케이블부터 아셔야 돼요. 자, 동축 케이블의 인덕턴스는 자, 2파이분의 뮤에 ln의 a분의 p. 자, ln은 자연노고인데 이 a가 전선의 반지름. 그 다음에 여기서 p는 동축 케이블이니까 케이블 반지름. 차이는 뭐냐면 얘는 심선 반지름, 얘는 유전체까지의 반지름이에요. 알겠죠? 요게 동축 케이블인데 이걸 응용을 한 게 왕복이에요. 왕복은 전선이 갔다가 다시 오는 거잖아요. 두 가닥이죠. 두 가닥이니까 요거의 직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왕복도선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2배를 하면 돼요. 2배를 하게 되면 2가 약분 되겠죠. 그래서 분모가 파이. 파이분의 공기 중에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뮤제로. 그리고 요게 자연노구 ln의 반지름이라 그랬죠? 반지름 뭘로 줬어요? R이네요. 그리고 자, 여기 분자에는 전선 간격 D가 들어가요. 알겠죠? 이거 1m만 고려한 인덕턴스. 자, 동축 케이블하고 왕복하고 같이 묶어서 기억해 두시면 돼요. 기본이 되는 얘를 알아야 얘를 쉽게 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일까요? 해당되는 게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까요? 자, 2번은 유전체 중에 전도전류 I 시그마, 변이전류 I D가 있는데 이때 임계주파수를 FC라 한다면 자, 임계주파수를 F라고 했을 때 유전체 손실 탄젠트 델타는 얼마인가 그랬는데요. 이 문제는 암기를 하셔도 되지만 되도록이면 벡터를 그려서 탄젠트 델타를 취하시면 돼요. 바로 전도전류가 실수축, 위상이 없는 실수축이고 이 값이 I의 시그마로 주어졌고 도전율이 시그마라면 시그마의 2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리고 변이전류는 자, 여러분 회로에서 배운 시만의 성질과 똑같아요. 전류가 90도 앞서니까 바로 위상이 90도 앞선 여기 축에 존재하고 이게 IT고 얘가 오메가 입실런의 2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벡터를 그리면 여기가 바로 전체 전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각이 바로 델타예요. 알겠죠? 이 전류 때문에 델타가 형성이 됐고 이걸 케이블에서는 정접 손실각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탄젠트 자 델타로 표현해서 이걸 유전체 역률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래서 이렇게 취한 게 바로 탄젠트 델타고 자 이 탄젠트 델타를 취하면 변이전류 오메가 입실론 2분의 전도전류 시그마 2가 되고 자 나머지는 다 약분이 되면서 F분의 FC만 남아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바로 임계주파수, 이 임계주파수는 경계면에서 전도전류와 변이전류가 같아지는 점의 주파수로서 이걸 적용하면 바로 F분의 FC로 해석이 돼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자, 3번은 그림과 같이 도체구 내부 공동 중심에 바로 여기를 말하는 거죠. 중심에 전하 Q가 있고 이 도체구의 외부로 발산되는 전기력선의 수는 얼마인가 그랬는데 자, 이 문제는 Q쿨롱으로부터 발생하는 전기력선의 총수예요. 알겠죠? 자, 이 Q로 인해 여기에 마이너스 Q 플러스 Q가 이렇게 유도가 되잖아요. 결국은 여기서 발산하는 전기력선의 총수예요. 그 값이 Q에 대한 값이니까 얼마? 공기 중에서는 입실론 제로분의 Q개의 전기력선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3번은 바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볼까요? 자, 4번은 여러 가지 도체의 전하 분포에 있어서 각 도체의 전하를 N배했을 때 중첩의 원리가 성립하기 위한 그 전위는 어떻게 되는가? 이 중첩의 원리는 N개의 전하가 분포가 되어 있다면 전위도 똑같이 N배가 된다. 이게 중첩의 원리예요. 알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볼까요?
5번은 전류와 자개 사이의 힘의 효과를 이용한 것으로 자유로이 구부러질 수 있는 도선, 이걸 가요성 도체라고 하죠. 이 도체에 대전류를 통하게 하면 도선 상호 간에 반발력이 발생해서 결국은 원을 형성하게 된다. 이 문제는 그림으로도 표현이 되는데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도선을 놓고 여기를 묶어놨어요. 그리고 전류를 이렇게 흘려주면, 자, 점점점 전류가 커졌을 때 마주보는 도선끼리 서로 반대방의 전류가 흐르게 되니까 결국은 서로 밀어내서 어떤 모양이 되냐? 이렇게 원형이 된다. 이걸 바로 스트레치 효과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은 다음 중 전자기에 대한 맥스웰의 기본 이론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맥스웰의 기본 이론을 보면 4가지 식이 있는데요. 자, 먼저 다이버젠스 B는 0이라는 식이 있죠. 이 식은 N극과 S극이 항상 공존하기 때문에 독립자극이 존재할 수가 없고 발산을 하면 0이 된다.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다이버젠스 T, 즉 전속 밀도를 발산하면 최적 전하 밀도, 로 V가 나오죠. 자, 이런 식은 고립 전하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식을 의미해요. 자, 전속 밀도 발산의 값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 또 뭐가 있어요? 전류에 관련된 식이 있어요. 자, 전류에 관련된 식은 바로 자개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바로 3번 같은 내용을 설명해 주는 식이죠. 로테이션 H, 자개 회전은 전도 전류 밀도 시그마 E와 변이 전류 밀도 입실론의 라운드 T분의 라운드 E, 이렇게 식이 정의가 되는데, 자, 전개 또는 회전하는 전개는 바로 자, 회전하는 자개를 발생시킨다. 또는 회전하는 자개가 바로 전도 전류와 변이 전류를 발생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변이 전류도 자개를 발생을 시키죠. 요 설명이 틀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3번 정답이고, 자, 4번 같은 경우는 로테이션의 E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와 같다. 자개의 시간적인 변화는 이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회전하는 전개를 발생시킨다. 4번도 맞는 설명이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볼까요? 자, 7번은 유도계수의 단위로 해당되는 것은 그랬는데요. 이 유도계수는 전하량을 결정을 할 때 전하를 유도시키는 계수, 그래서 Q라는 식이 있다면 Q는 자신에 대한 계수를 용량계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도체에 의해서 전하를 유도시켜서 전하량을 결정하는 계수를 바로 유도계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문자를 쓸 때 이게 V1, V2라면 자신에 의한 전하는 Q의 원원, 용량계수와 유도계수, Q의 원투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자, 요걸 유도계수라고 하고 용량계수 사실 단위는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로만 봤을 때 Q로 정리하면 Q는 V분의 Q 아닙니까? 요것만 봤을 때, 맞죠? 그럼 단위가 어떻게 나와요? 쿨롱, 퍼, 볼트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전하량을 결정하는 계수니까 쿨롱에 비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8번 보겠습니다. 자, 8번은 다이버전스 I는 0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그랬는데, 자, 여기서 I란 건 뭐냐면요. 전류 밀도예요. 전류 밀도. 단위 면적당 흐르는 전류의 양. 그래서 전류 밀도가 발산이 된다는, 발산해서 0이 나왔다는 건 뭐냐면, 전류가 도체의 단면을 통과할 때, 자, 일정한 양으로, 일정하게 전류가 통과하고 있다. 즉, 전류의 연속성을 입증해주는 식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고, 여기서 틀린 설명은 바로 4번이죠.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게 아니라 전류는 흐르는데 일정한 양으로 통과하고 있다. 이런 뜻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9번은 또 용량계수, 유도계수에 관련된 문제가 또 출제가 되는데요. 도체계에서 각 도체의 전위를 V1, V2, Vn이라 하고 각 도체의 유도계수와 용량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자, 먼저 1번 보시면 Q의 11, Q의 22, Q의 33 등 이렇게 첨자가 자, 똑같이 반복되는 이런 계수를 바로 용량계수라고 하고요. 그래서 1번 틀렸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Q의 12, Q의 21,
1, 2나 2는 똑같아요. Q에 3, 1, Q에 4, 1 이렇게 용량계수 첨자가 이 첨자가 이렇게 상반돼서 들어가는 이런 계수는 유도계수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요게 틀렸어요. 유도계수 2번도 틀렸고 3번 보시면 일반적으로 유도계수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는데 자, 유도계수의 특징은요. 바로 전하를 유도시키는 계수로서 자신이 가진 전하량보다 전하량의 극성이 항상 반대인 전하를 유도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만약에 정전 차폐시키면 0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린 설명이죠. 그 다음에 4번은 용량계수, 유도계수는 단위가 똑같아요. 바로 뭐예요? 볼트 퍼 쿨롱이 아니라 쿨롱 퍼 볼트가 되겠죠. 요게 틀렸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0번은 지표면에 대지로 향하는 300V/m의 전개가 있다면 지표면의 전하밀도는 몇 쿨롱/m의 제곱인가 그랬어요. 이 문제 보시면 전하밀도인데 단위 면적당 전하량이죠. 그죠? 자, 도체 표면에서는 전하밀도를 시그마라고 했을 때 얘가 전속밀도 D와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하밀도와 전속밀도는 도체 표면에서는 같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 공기 중에서라면 입실론 제로 2, 전개와의 관계식 이렇게 성립시켜서 풀어내시면 되는데 관련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입실론 제로가 공기 중이니까 8.85에 10의 마이너스 12승이죠. 자, 그 다음에 전개의 세기는 300이죠. 그래서 계산하면 자, 이렇게 계산하니까 2.65인데 반올리면 2.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인데 자, 여기서는 극성을 안 물어봤는데요. 극성 묻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기억하실 게 자, 이 도체 전개 진행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향해요. 알겠죠? 근데 대지를 향하니까 바로 대지가 마이너스로 대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극성을 만약 물어본다면 마이너스까지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알겠죠? 여기서는 그냥 크기만 물어봤으니까 바로 정답은 2.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1번 보겠습니다. 자, 11번은 자, 도체 1을 Q가 되도록 대전시키고 여기에 도체 2에 접촉시켰다면 도체 2가 얻는 전하를 전위계수로 표시했을 때 자, 어떻게 되겠는가? 단 P의 1, P의 1, 2, P의 2, 1, P의 2, 2는 모두 전위계수다 그랬어요. 자, 이 문제는 일단 전하량이 처음에 Q로 대전이 됐어요. 그죠? Q로 대전이 됐고 다시 얘가 이동을 하게 되면 접촉시키니까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P2로 이동한 전하를 Q2로 한다면 Q2는 전위계수가 두 개의 도체가 있을 때 P의 1, 1 마이너스 2의 P의 1, 2 플러스 P의 2, 2분의 그 다음에 자, P의 1, 1 마이너스 P의 1, 2 이렇게 값이 나와요. 뭐 유도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식만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2의 P의 1, 2.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자신의 유도계수에서 다른 도체에 의해 유도가 되는 값이니까 마이너스로 들어가서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2번인가요? 그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식이죠? 그 다음에 12번. 자, 12번은 동일 정전 용량 C1인 콘덴서 N개를 병렬로 접속한 경우 이때 합성 정전 용량은 몇 페럿인가 그랬어요. 자, 이 문제는 병렬일 때 합성 정전 용량을 물어봤잖아요. 병렬은 콘덴서는 병렬일 때 합을 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 값이 C1이라 한다면 N개가 병렬일 때 이렇게 곱해서 N의 C1이 되겠습니다. 1번이 되겠죠. 자, 13번 볼까요? 자, 13번은 점전하 Q쿨롱과 무한 평면도체에 대한 영상전하는 어떻게 되는가 그랬네요. 자, 무한 평면도체에 의한 영상전하는 쉽죠. 여기 원래 점전하가 Q라 한다면 마이너스 Q쿨롱으로 영상전하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볼게요. 자, 14번은 자기 인덕턴스와 상호 인덕턴스를
자, 결합을 했는데 이때 관계가 결합계수 K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자, 이 결합계수 K는 상호 인덕턴스의 관계에 의하면 루트 L1, L2분의 상호 인덕턴스 M으로 이렇게 식이 계산이 되죠. 그죠? 그럼 여기서 영향을 주지 않는 게 뭐냐면 코일의 형상, 자, 모양이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원형으로 감잖아요. 그 다음에 코일의 크기. 코일이 클수록 그만큼 많이 발생을 하죠. 결합계수는. 그 다음에 코일의 재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재질은 상관없고, 자, 코일의 상대 위치. 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만큼 덜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관계없는 것은 코일의 재질.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15번 볼게요. 자, 15번은 공극의 자석 밀도가 0.2 제곱미터, B2 자율이 1000인 전자석의 자, 1제곱센치당 흡인력은 그랬어요. 이거는 빼주시고요. 자, 전자석의 공극 흡인력을 구하라는 건데, 전자석의 공극 흡인력은요, F라 한다면 F가 2의 뮤 제로분의 B의 제곱이에요. 여기서 주어진 이 B2 자율의 1000은 페이크예요. 요거에 속지 마세요. 알겠죠? 힘이라는 것은 투자율이 크면 덜 발생, 끌어당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투자율의 반비라는 값으로 힘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의 뮤제로분의 B의 제곱으로 계산이 되고 얘가 뉴턴 퍼 메타의 제곱이에요. 알겠죠? 근데 문제에서 센티메타 당이라고 했잖아. 제곱센치당. 요건 나중에 환산할게요. 요거 계산하고. 자, 2의 뮤제로가 얼마?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죠. 그 다음에 자석 밀도가 0점이죠. 요거의 제곱에다가 자, 이게 제곱메타당인데 1cm당이면 메타의 제곱을 센치로 환산한 값으로 적용하시면 돼요. 10에 몇 승 곱하면 될까요? 여기다가 10에 마이너스 4승 곱하면 돼요. 알겠죠? 메타의 제곱을 센치 제곱메타로 환산한가.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대략 1.6인가요? 1.6 뉴턴으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16번 볼까요? 자, 16번은 막대 철심의 단면적이 0.1제곱미터, 길이가 0.8m, B2 자율이 50인 이 철심의 자기저항은 얼마인가? 자, 16번은 자기저항 구하는 식이 자, 기자력 식에 의하면 요 식이 있고요. 5ni 또 있어요. 바로 도체의 성질, 재질 이런 거에 의한 값 뮤 S분의 L도 있죠. 여기서 보면 단면적 주어졌고 길이 주어졌어요. 당연히 여기다 대입시켜야 돼요. 알겠죠? 뮤 S분의 L. 자, 대입시켜보면 뮤는 뮤제로가 공개 투자율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에 뮤 S가 50이죠? 50. 그 다음에 단면적이 얼마? 0.1 제곱미터. 요거 분의 자로의 길이 0.8m. 이렇게 연산하면 되고, 이거 계산하면 얼마로 나와요? 1.3 곱하기 10의 5승으로 나오나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볼게요. 자, 17번은 무한장 직선 도선에 I 한 표 전류가 흐르고 있고 축으로부터 Am 떨어진 점에서의 자개 새끼는 그랬는데, 자, 무한장 직선 도체에 의한 자개 H는 얼마예요? H는 2파이 A분의 I죠. 그죠? 그래서 자, 정확한 정답이 바로 3번이잖아요. 근데 문제를 보면 조금 자, 답만 해서 푸는 사람들은 조금 속을 수 있게 I에다가 1로 이렇게 변환해서 약간 속임수를 줬어요.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덥석 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반드시 분자에 I가 들어간다는 거.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볼까요? 자, 18번은 반지름 Am 원형 코일에 전류 I가 흐르고 있고 이 중심으로부터 Xm인 점의 P점의 자개 세기는 약 몇 암페어 턴 퍼 메타인가 그런데, 자, 이 문제는 사실 자, 문제가 오류가 있는 게 그림을 그려줘야 돼. 자, 지금 문제 보기를 보면 다 세타가 나왔는데 세타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기존 문제에 의존해보면 이 문제는 이런 형태예요.
원형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고요. 중심 반지름이 얼마? A메타예요. 그리고 중심으로부터 X메타 떨어진 이 점에서의 자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각 세타가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 여기가 바로 각 세타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림을 이렇게 주어지거나 아니면 자세하게 세타가 보고 X까지 언급을 해줘야지 문제가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렇게 대충 써 있어도 우리는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까 대충 답은 알아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이 지점에서의 자개 세기가 자, 계산으로도 가끔 나오는 문제인데 이 값이 얼마냐면 2에 a제곱 플러스 x제곱에 2분의 3승분의 a제곱 i란 값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 x메타인 이 지점에서의 자개 세기. 근데 잘 보세요. 이 각을 이렇게 사인 세타를 구해보면 사인 세타가 얼마죠? 사인 세타는 이 빗변의 길이가 루트 a 제곱 플러스 x 제곱분의 a로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럼 이 식을 잘 보세요. 여기서 보면 얘는 2의 루트 a 제곱 플러스 x 제곱의 3승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요거 분에 a 제곱을 응용을 해서 여기다 a 하나 곱하고 a 3승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요게 뭐예요? 요게 바로 사인 세타의 3승이죠. 이렇게 응용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이 식이 얼마로 나오냐? 2a분의 i의 사인 3승 세타 이렇게 응용이 돼서 문제 보기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해당되는 정답 몇 번이에요? 사인 3승이 들어간 게 바로 2번이죠. 자, 이 문제도 예전에 나왔던 90년대 나왔던 고대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9번은 두 유전체 경계면에서 정전계가 만족하는 것은 그랬는데, 자, 우리가 경계 조건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거의 항상 출제가 되는데, 이 경계 조건은 유전율이 서로 다른 경계면에서 하나 유전율 입실론 1, 입실론 2라고 했을 때 이 경계면에 진전화 밀도가 0일 조건이 바로 뭐냐면 완전 경계 조건에 해당이 되죠. 그죠? 완전 경계 조건. 그래서 전기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통과를 하더라도 이 경계면에 전하가 없을 조건은 자, 전개의 어떤 성분? 전개의 수평 성분, 접선 성분이 경계면 양쪽이 서로 같아요. 알겠죠? 접선 성분이 연속이고 그 다음에 전속 밀도는 전속 밀도의 수직 성분. 자, 법선이라고도 표현하죠. 법선 성분이 연속이다. 그죠? 그리고 이 수직으로 만약 입사를 한다면 수직 입사면 굴절은 발생하지 않는다. 비스듬하게 들어갔을 때만 굴절이 발생한다. 자, 그리고 연속의 정리, 굴절의 법칙을 보면 탄젠트 세타 2분의 탄젠트 세타 1은 입실론 2분의 입실론 1과 같다. 이런 식들이 성립을 해요. 그러면 경계면 조건 만족하는 게 바로 몇 번일까요? 가장 해당되는 게 바로 1번이 되겠죠? 전개의 접선 성분이 서로 같다. 연속이다.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0번은 매질이 공기인 경우에 방전이 10kV/mm, 여기 전개가 발생했다고 하면 도체 표면에 작용하는 힘은 몇 뉴턴/m의 제곱인가? 자, 정전흡인력도 거의 항상 출제되는 유형이죠. 기사도 나오고 산업기사도 항상 출제되는 유형인데, 자, 이 정전흡인력은 최적당 에너지 식을 연상하라 그랬어요. 그죠? 두 번째, 세 번째, 2분의 1 입실론 제로 2제곱과 또 하나 2 입실론 제로분의 전속 밀도 t의 제곱 또는 전속 밀도를 전하 밀도로 이렇게 주어지기도 해요. 이게 단위 면적당 끌어당기는 힘이고 문제를 보면 전개를 주어졌으니까 여기다 대입시키면 돼요. 알겠죠? 근데 전개를 잘 보시면 단위를 잘 봐요. 전개. per 밀리미터잖아요. mk 단위로 환산해요. 자, 전개 2가 10kg, kg 10에 3승 환산했어요. 이거 볼트가 되겠죠? 근데 per 밀리미터야. 요거 메타로 환산하면 1mm가 몇 메타예요? 10의 -3승이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환산해보세요. 1m가 1000mm니까 반대로 환산하면 1mm는 10의 -3승 메타란 말이에요.
그런데 분모에 있잖아요. 자, 10의 마이너스 3승 분자로 올라오면 얼마? 10의 3승으로 올라와서 결국은 10 곱하기 10의 3승에다가 다시 10의 3승 또 한 번 곱하면 10의 7승으로 이렇게 MKS 단위로 환산되겠죠. 자, 전개 이렇게 고쳐주신 다음에 자, 정전 흡인력 대입시켜보면 F는 얼마? 2분의 1 입실론 제로, 입실론 제로고 8.85에 10의 마이너스 12승이고 그 다음에 10의 7승 제곱하면 10의 14승이 되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1, 2, 3, 4 보기를 봤을 때 상수가 다 다르면 그냥 10단위는 다 빼버리고 그러면 상수만 곱해요. 어차피 이 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만 계산하면 돼요. 이것만. 상수 따졌을 때 얼마? 4.43 정도 되겠죠? 4.43. 그래서 몇 번? 4.43에 10의 제곱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기자기학 산업기사 문제풀이를 마쳤습니다. 자, 꼭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제